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공교육혁신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수능에다 논술형 수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교위 보고서에 의하면 수능 1은 기본 학력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오지선다형 평가 문항에 일부 서술형 답안을 포함합니다. 내신의 학력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 학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능 1을 존속시키지만 대학의 전형에 따라서 수능 1을 보지 않는 전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능 2는 진로 계열별 논술형이며 진로에 따른 심화선택 과목 2과목 정도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CBT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며 작성한 답안은 대학에서 모집 단위별로 자율 채점합니다. 정답이 있는 논술은 지향하며 기존의 사교육을 유발하는 방식에서 살피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를 갖추어 쓸 수 있는 역량, 계열 관련 기본적인 자료를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역량, 특정 문제에 대한 비판적이고 창의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국교위는 상당수의 대학들이 수능 1을 통해서 학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여전히 변별력을 요구하는 대학의 경우 수능 2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능 없이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전형도 대학의 자율성 내지는 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논술형 수능을 실시하면 채점의 불공정성 문제가 수시학종보다 더 심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입시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논술 채점은 필연적으로 공정성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국가고사에 국어와 수학 과목에 서술식 문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무기한 연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50만 명에 이르는 수험생 답안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 입시 문제가 부동산 문제와 함께 전 국민적인 최대 관심사가 된 한국에서도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깜깜이 전형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논술형 수능으로 인해 논술 사교 광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국교위는 수능에서 논술형 문제를 도입하면서 현행 수시 논술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시 논술 전형은 논술 사교육의 온상이며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최저 등급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논술 대비와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두세 개의 수능 과목에만 집중하고 학교의 다른 교과는 방기되는 양상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술형 수능과 현행 수시 논술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국교위는 정답이 있는 논술을 지향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를 갖추어 쓸 수 있는 역량, 계열 관련 기본적인 자료를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역량, 특정 문제에 대한 비판적이고 창의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형 수능이 성적을 단순히 대입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면 몰라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된다면 정답이 있는 현행 수시 논술고사처럼 매우 어렵게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시 경쟁이 치열한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논술형 수능은 의도와 달리 논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대학 입시에서 논술형 본고사가 금지되어 있는 핵심적인 이유도 과거에 이미 겪었듯이 논술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폭증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입시 역사는 논술이 주요 대학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커지는 순간 논술 사교육 폭발을 가져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 이승만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미국의 고등교육 모델에 따라 논술형 본고사를 실시했습니다. 입시 관리는 형식적으로 국가가 관장했지만 입시 주체는 정부의 별다른 규제 없이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62년부터 대학 입학 자격 국가고사를 실시해서 예비고사 플러스 본고사 체제를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본고사가 지나치게 난해한
서논술형 문항으로 출제되어 과열과의 열풍을 불러왔습니다. 당시에는 과외 망국론이 등장할 정도로 사교육이 폭증했던 것입니다. 이후 전두환 정부는 1980년에 과외 금지와 대학별 본고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730 교육개혁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예비고사 플러스 본고사 체제에서는 논술 본고사가 중심이므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보다 대학별로 논술 본고사를 준비해 주는 데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 김영삼 정부가 논술고사를 과거 본고사 수준으로 강화하여 논술 사교육이 다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1999년에 기여입학제, 고교 등급제와 함께 본고사를 금지하는 산불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통합논술이라는 이름으로 본고사 수준의 논술고사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입시 학원화, 사교육 폭발과 채점의 공정성 등 현실적인 부작용들로 인해 국민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입학사정만제를 실시하여 학생부를 강화하고 수능 등급제도 폐지하여 변별력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난이도가 높은 논술고사까지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수능, 학생부, 논술 3중고에 시달린다는 의미의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이 생기는 등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논술고사를 수시 전형의 하나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대학 입시를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누고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수시 논술 전형이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대학별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전두환 정부에서 논술형 본고사를 폐지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아예 금지시킨 핵심적인 이유는 논술 본고사 대비를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교위 보고서에서도 학교 교육 과정에서 독서와 토론, 글쓰기를 강조하고 수행평가나 과정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노력만으로 논술 사교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교위에서는 수능을 공통과목인 언어와 수학만 평가하는 수능 1과 선택과목만 평가하는 수능 2로 나누어 실시하는 이원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당시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에서 수능체제 이원화 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이원화 찬성이 55%로 반대 45%보다 많았습니다. 일반 국민 75%, 학부모 58%, 교육 관계자 54%가 찬성했지만 학생 청년은 69%가 반대했습니다. 국교위에서 수능 이원화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2028학년도 대입 수능이 완전 공통형이므로 선택 중심의 고교학점제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선택 과목이 대폭 늘어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데 2028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 출제되지 않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애당초 선택 중심의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마련한 것인데 결과는 고교학점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대 방향으로 개편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의 비판이 쏟아지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수능 이원화입니다. 하지만 수능 이원화와 직결되는 수능 2회 실시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지난 199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우리나라 입시 역사상 유일하게 연 2회 실시된 시험이었습니다. 당시 교육당국은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부담을 줄이고자 두 번의 기회를 주었으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바로 이듬해부터 현행처럼 1회 실시로 복귀하였습니다. 199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1993년 8월 21일 실시된 1차와
1993년 11월 16일에 실시된 2차 수능 성적 가운데 더 높은 점수를 대학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제는 1차와 2차 시험의 난이도 차이가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수능 1차 시험은 수능 도입 첫 때였던 만큼 수험생들의 적응을 고려하여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시험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1차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되자 대부분의 수험생이 1차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약 90% 이상의 수험생이 2차보다 점수가 잘 나온 1차 성적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였습니다. 결국 수능 2회 실시는 난이도 차이로 인해 두 번 시험을 보는 의미가 퇴색되었다거나 학생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기간만 늘린 셈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서 결국 바로 다음 해부터 연 1회 체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 미국의 SAT와 달리 고부담 시험인 수능을 두 번이나 실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능은 수시에서 최저 자격 기준으로 활용되고 정시에서는 당락을 좌우하는 고부담, 고위험 시험입니다. 물론 수능을 여러 번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1년에 한 번 보는데도 시험장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학교다 감독하는 교사 그리고 수험생의 몸과 마음을 모두 소진시키는 시험입니다. 이런 고비용, 고위험, 고스트레스 시험을 1년에 2회나 실시하자는 주장에 찬성하는 교사나 학생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수능을 문제은행식으로 바꾸고 학교와 교사가 아닌 별도 기관에서 실시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SAT처럼 여러 번 실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수능은 대학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고부담 시험이라서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문제은행식으로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능이 선택 중심의 고교학점제와 모순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선택 과목이 대폭 늘어났는데 정작 2028 통합형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 전혀 출제되지 않는 부조화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부담 시험인 수능을 2회 실시할 것이 아니라 현행처럼 수능을 1회로 하고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